매년 도외시대 오던 선거운동 본부의 선거사무실 이용 실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강정원이 제한된 것에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2회 중앙도서관 학술 전자정보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역사학자 주터리 박사의 4.3 초청 강연이 개최됐습니다. 컴퓨터 공학 전공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S 뉴스입니다. 해마다 선거 기간이 되면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사무실을 배정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선거 사무실 이용으로 학생회관을 이용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 원분들 역시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박지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학생회관 지하 복도입니다. 페인트 냄새가 지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도엔 페인트가 칠해진 홍보 물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벽엔 홍보물 제작 중 칠해진 것으로 추측되는 페인트가 묻어 있습니다. 지하실 입구엔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가 눈에 띕니다. 학생회관 주변엔 무분별하게 주차한 차량이 늘어 학생 식당 식자재 제공 차량이 접근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결국 학생회관 차량 출입구는 자물쇠로 묶이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매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학생들은 동아리연합회와 총대위원회 측의 무분별한 선거 사무실 이용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선본이 들어와 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좀 상당히 많이 불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선본 측에다가 이렇게 전달이라든가 어떤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가 하고 문의를 했더니 동아리연합회가 직접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렇게 방들을 하나하나 다 사용하는 것도 동아리연합회 회칙이 아니라 총대위원회 회칙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총대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정도밖에 해드릴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우리 대학 학생회관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학생회관은 원래 학생진로취업처 학생복지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생 단체실 및 회의실의 사용은 학생진로취업처장이 정해야 하며 특정 목적으로 회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 목적과 인원이 명시되는 회관 사용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집단 행위와 기타 회관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회관 사용을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복지과는 학생들이 학생회관을 자율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며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것 외에 공간관리는 모두 동아리연합회에 위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리연합회는 자체 회칙에 따라 대여기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학생회관 내 공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기간이 되면 총대위원회 선거세칙에 따라 반드시 각 선거운동본부에 선거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회관 사용규정에서 언급하는 회관 사용원은 작성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학교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생회관 이용 금지 조항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총대위원회는 벌점제를 통해 선거운동본부의 활동을 감시합니다. 하지만 선거세칙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방문 시에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학생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편사항이 생겨도 어떤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디를 통해서 불만을 접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매년 이제 들어오는 선거본부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서로 좀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사무실 운영은 꽤 오랜 시간 논란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학생회관을 더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JBS 뉴스 박지혁입니다. 수강 정원 수가 적어 매 학기 자신이 원하는 강의를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박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 학기 우리 대학 학생들은 하영 드림이를 통해 수강 신청을 합니다. 같은 시간에 전학년이 한 사이트에 몰리게 돼 서버는 매번 마비됩니다.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임에도 수강 인정을 아예 해주지 않는 교수도 많아 학생들은 수강 신청 기간 때마다 머리를 감쌉니다. 필수 전공 과목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공강이 크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불편한 것 같습니다. 어느 학과의 경우 한 학년은 10명 이상이지만 해당 학년 전공 필수 과목의 정원은 40명이어서 듣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주간이 꽉 차면 야간에 개설된 수업을 들어야 하며 이로 인해 야간대학 학생이 야간 수업을 못 듣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많은 학생이 전공 필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년을 듣지 못해 수강이 점점 미뤄지는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졸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이어집니다. 교양과 전공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교양 필수와 전공 필수 강의 시간이 겹쳐 듣고 싶은 과목을 듣지 못해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같은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는데 원하는 전공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건 기본 권리 박탈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강 신청 정원을 초과한 경우 교수의 재량으로 추가 인원을 뽑기도 하는데 이마저도 주변 친구를 섭외해 뽑힐 경우의 수를 늘리는 수법을 쓰는 학생도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강의는 수강 신청이 끝나고부터 매매나 매크로와 같은 편법을 통해서까지 거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수강 관리를 담당하는 학사과 측은 한정된 강의실과 교수의 수, 체력까지 생각하면 당장의 인원 증설은 힘들다며 특정 학과의 전공 필수 과목이어도 타 학과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침해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강 신청 기간마다 학생과 교수 모두가 고생하는 일이 없게 학교 측은 각과와 학생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길 바랍니다. JBS 뉴스 박수경입니다. 지난달 30일 중앙디지털도서관 1층 로비 및 미디어 라운지에서 제2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 전자정보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대학 도서관이 구독 중인 전자정보원에 대한 홍보와 이용 활성화를 꾀하고자 기획됐습니다. 행사장에는 교보문고 등 국내외 18개 전자정보 공급사가 체험 부스를 설치해 이용자들이 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행사 후에는 스탬프를 6개 이상 획득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우리 대학 아람유지홀에서 한국 현대사 제조명과 제주사 사망장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강연은 역사학자 주철희 박사가 초청되어 진행됐습니다. 주철희 박사는 제주 4.3의 개념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4.3에 관한 인식 제고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4.3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부족한 현실이 안타깝다며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공과대학 사후관에서 제34회 컴퓨터공학 전공 작품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34번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학생들이 만든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됐습니다. 작품들은 게임, 블록체인, IoT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음 간추린 뉴스 박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 경상대 2호관에서 제2회 더스틴 학술상 논문 발표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 관광 관련 논문이 발표됐으며 본선에 진출한 6팀에겐 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우리 대학이 한국어 교육 협동과정 한국어 교육 전공을 내년 3월부터 신설합니다. 졸업생은 문학 석사와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을 취득하게 됩니다.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박사과정 사후 서지 씨의 논문이 첨단 소재 분야 권위 학술지에서 전면 표지 그림으로 게재됐습니다. 논문은 외부 전원과 연결 없이 전기를 발생 및 저장시키는 기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본부에서 2019학년도 2학기 학습법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학습 공동체 명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가을의 끝자락이 오고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만큼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J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